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오늘 이 시간에는 퍼스널 브랜드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식소통 전문가시죠. 조현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이 오프닝으로 제가 준비한 건 세상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네. 네, 첫 번째 부류는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그 일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MC님이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세상에 어떤 일을 만들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 저건 내 일이 아니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볼 거냐, 세상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나만의 리그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뭐 이렇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그 목표가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첫 번째 부류인 쪽에 속해야 좀 자기 개발도 왕성하게 하고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춰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 내가 기준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랑 맞아서 일을 만들어가야 계속 할 일이 생기는 거고 지켜보면 맨날 쫓아가다 보면 기준이 또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바쁘기만 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기 개발도 이제는 무턱대고 할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그런 전략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역시 조현심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고 온 퍼스널 브랜드 주인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흔히 퍼스널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전투적으로 살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만난 분은 뭐랄까 요즘 사람 같지 않은 네, 그런 사람을 좀 만났습니다. 선비 같은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네. 약간 선비 같으면서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랑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어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화두는 사람답게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하셨고요. 혹시 요즘에 심리학자 중에 알프레드 아들러가 뜨고 있는 거 아시죠? 아, 네. 프로이트나 용 같은 사람하고는 좀 다른 심리학자인데 우리 저한테 질문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거의 다 모르잖아요. 알프레드 아들러 책을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위안을 받게 돼요. 근데 제가 정유성 서강대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이분한테라면 내 고민을 다 털어놔도 될 것 같다. 나의 부족함을 털어놔도 이분은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약간 토닥토닥이 가능한 그런 분? 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강대학교의 정유성 교수님 오늘의 퍼스널 브랜드 주인공으로 삼아 오셨는데 저는 그 전에 일단 요즘 뜬다는 알프레드 아들러 이 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정유성 교수님께 이제 대표님이 자신의 어떤 밑바닥까지 보여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이라서 보통 생각할 때 그냥 학생들만 가르치고 교수님들하고의 커뮤니티만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에 화두가 양성평등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분이 공부를 했던 영역이 젠더 문제에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젠더는 또 뭘까 이랬는데 사회적으로 그냥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 학문에 집중을 하셨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커뮤니티도 만들어 가시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서 본인과 같이 그런 그 길로 들어서게 한 그런 것도 있어서 이분의 삶을 이제 조명을 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여지까지 왜 목표지향적,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런 부분들의 이 퍼스널 브랜드가 초점을 좀 맞췄다면 왜 우리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도 퍼스널 브랜드가 완결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자신의 길을 가는 분들의 또 다른 퍼스널 브랜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정유성 교수님의 이야기를 파다 보면 왠지 이 퍼스널 브랜드를 어떤 휴머니즘 쪽에 가깝게 가져가신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도 오늘의 주인공 정유성 교수님 저희가 3T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3T는 재능, 탤런트, 훈련, 트레이닝, 시간, 타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오늘도 역시 탤런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재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삶? 그런 인식? 그런 재능들을 언제쯤 찾게 됐고 느끼시게 됐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분이 공부를, 그러니까 대학을 다녔을 때가 70년대. 제가 태어났을 때 이분은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사실 이 시절에는 재능 뭐 이런 거를 따지고 이럴 때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암울하기 짝이 없는 시대였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되게 사람 대접을 본인이 못 받았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사람 대접 받으려면 뭘 해야 되나를 굉장히 이제 어떤 화두로 삼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사회 철학을 공부하시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본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들이 귀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남이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입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 대접 제대로 받고 사셨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은 사람 대접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본인이 구로공단에서 그러니까 야학의 선생님으로서 하면서 공단에 온 분들이 전부 다 왜 자기의 눈앞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떤 동생이나 가정을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공장을 다녔던 여공이라고 하죠. 그런 여자들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아직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확 이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을 못 하셨는데 독일에 유학을 가셨다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으신 거죠. 인간이 이제 종자가 다르니까 공부를 잘하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본인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우리 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를 딱 생각하면서 역지사지가 딱 되면서 그때부터 이 길을 올곧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쪽 관련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에 재능을 찾아간 거지 이게 재능이 있어서 그걸 한 건 아니었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재능을 발견하게 되신 그 이유도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한다고 이걸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관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훈련을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 좀 알려주시죠. 사실 젠더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학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학문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남자가 젠더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부분들에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버릇도 본인이 남자로서 이렇게 들어왔고 주변 상황도 남자가 훨씬 더 우대받는 시대에서 본인이 살았고 대학 교수라고 하면 좀 기득권 세력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라고 왕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교수님은 내가 왕따를 시켰다. 일대 다수로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유지를 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도 같은 생각을 가진 분하고 결혼을 해서 오히려 본인의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었다 얘기를 이제 해주시고요. 본인이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생각을 하는 또 다른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또 하나의 문화라는 건데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누구보다 페미니스트실 것 같아요. 남성분인데 이런 분이랑 살면 얼마나 편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주방에 불을 켜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대요. 왜요? 왜냐하면 요리를 하면 더 더워지니까. 집안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요. 그렇죠. 그래서 30도가 넘으면 아무도 부엌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굉장히 또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실천으로 해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련을 뚫어내기가 참 쉽지는 않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짐작이 됩니다. 자,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 마지막 티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시간을 견딘 지혜를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자신이 세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 보통 우리 뜻을 세워서 막 살게 되면 사람이 피폐해지잖아요. 뜻만 있으면. 그런데 이분은 뜻만 세우지 않고 뜻에다가 재미 요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교육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일이 이런 공부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막연히 먼저 공부를 해놓는데 이분은 그 젠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 당면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공부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 공부에 대한 또 다른 그러니까 기준을 좀 마련한 게 아닐까. 앞으로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할까요? 이럴 때 이런 공부해라 이런 공부 얘기할까 아니라 네가 벽에 부딪혔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공부가 진짜 공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또 책을 쓰시면서 네네. 시간 이제 예전에 썼는데 요즘엔 이제 한 당분간 못 쓰셨대요. 네네. 근데 다시 쓰고 싶은 게 허접한 세상 찌질한 남자들 이런 내용으로 남자들한테 또 한 번 크게 네. 공격 당하실 것 같은데요. 남자들의 네. 문제를 좀 다룬. 근데 이게 이거예요. 40대가 넘으면서 사실 자존감이며 이런 것들이 위상이 많이 이제 상실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답니다. 40에서 50일 전후로 하면서 네. 직장에서는 조금 더 위태롭고 집에서의 기대치는 올라가고 이제 주변에 그런 부분들에 갈 곳이 없어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재미있게 표현해서 치질한 남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의 윤택함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 젠더 문제를 그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티, 타임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뭐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젠더 문제를 이슈화시키면서 이걸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간 서강대학교 정유성 교수님의 이야기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좀 만들어 봐야겠죠. 조윤심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가지 내용으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해라.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네, 계속 공부해야 될 것 네. 같죠. 네. 우리가 여지까지 공부를 하면 네. 시험을 보고 싹 까먹는 공부를 보통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이 홍보예요. 근데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야 되고 네.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인포그래픽을 좀 알아야 되고 인포그래픽을 배웠더니 모션 인포그래픽이라는 영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로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라는 일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네. 하게 되면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네. 심심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어렵게 이렇게 나는 미리 준비한 다음에 완벽하게 등극이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분야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걸 해나가면서 필요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부끄럽게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부터 수업을 하게 됐는데 할 수 없이 파워포인트를 좀 해야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일회성이니까 다들 뭐 누구한테 맡기거나 부탁을 했는데 이젠 제가 열심히 파워포인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제 파워포인트 만드는 이 MC가 되니까 네네. 역량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라. 첫 번째 내용으로 전해주셨고요. 자, 다음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가 이 외롭다고 할 때 나를 응원해줄 분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해줄 사람을 만나라. 아, 네. 네. 보통 가족 중에서는 이런 응원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살아보니까 제가 사회에서 잘 나가지 않으면 가족이 응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예요. 가족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도 꽤 많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늘 성공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패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문제가 굉장히 커서 스스로 답을 못 찾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무작정 나는 네 편이다 라고 나를 무조건 믿어주고 지지해줄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의외로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계산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난 당장 보상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이런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이 생기지 않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고도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내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대표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표님께 어떤 그런 것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다가갈 것 같아요. 왠지 대표님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플랜을 짜주시면서 왠지 이렇게 무한 응원을 해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네. 그래서 대표님을 더 많이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아이러니인 게 저는 애지간해서 응원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독한 컨셉으로 스스로 뭔가 어떤 기준을 넘기 위해서 힘들게 사는데 아주 조금만 얼마 노력도 안 하고 때로는 그냥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뭐 응원해줘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저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결과를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글 이런 그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자칫 잘못하면 독설로 상처를 더 받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뵙기 전에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하나의 내용이 남아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세 번째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라. 그 자아 정체성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놨는데 오늘 제가 여기다 정의할 건 자아 정체성은 내가 나와 맺는 관계다. 나와 맺는 관계라고요? 네, 그게 자아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아 정체성이 부정적이게 되면 내가 하는 어떤 일도 스스로 내가 부정하는 거야. 이거는 안 될 거고 내가 하는 거는 역시 다 될 수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맺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이면 뭘 해도 힘들어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 힘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왜 헬조선이라는 얘기 막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마치 벗어나야 자기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결국은 내가 있는 종속한 곳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와 정체성을, 자아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맺게 되면 결국은 이곳은 있을 곳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어줄 수 있을 만큼 자아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자아 정체성이 좀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자기는 행동을 막 엉망으로 하고도 무조건 거울을 보고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럴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웃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좀 당당하게 사는 거 그리고 조금 내가 지금 이럴 때 자아 정체성을 가질 때 좀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정해놓는 거예요. 아까 목적을 정해놓으면 효과적이라고 했던 게 목적을 정해놓고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찾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가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실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걸 내가 알면 나도 알고 있거든. 내가 부족한 거 스스로 알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갈 거니까. 그리고 요 정도 왔는데 누군가 너무 대단하다고 칭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별로 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가려면 아직 멀었잖아. 그렇게 해서 시간을 견디면서 가게 되면 내가 목적한 여기에 갔을 때 내 모습이 어떨지 얼마나 환상적이고 환희롭고 행복할지를 생각을 하면 저절로 좋은 모습으로 잘 가고 있잖아. 이렇게 응원해 주면서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자아 정체성 또 혹은 자존감 이런 부분들이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 참 없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학생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의 내실을 키우면서 자아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꾸준하게 키워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윤신 대표님의 멘토링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늘도 지난 시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간만 멈추고도 충분히 본인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하늘 배경으로 본인의 셀카를 좀 찍는다거나 자연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하늘을 한번 본다거나 이런 거에서 내가 외롭지만 혼자가 아니다. 자연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걸 실제로 한번 찍어서 본인의 핸드폰에 남기고 본인의 소중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친구한테 계절이 간다는 걸 같이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면 그런 걸로 또 대화에 또 소통이 쌓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자연과 소통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또 이 자존감의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현재 잠깐 멈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난주에 좀 바빠가지고 아직 실천을 못했어요. 근데 이 가을이 가기 전하면 좀 가을에 대해서 느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그렇죠. 운전하시죠. 네네네. 운전할 때 여지까지 에어컨을 틀고 다녔다면 이제 에어컨을 끄고 이렇게 바람, 이렇게 공기가 좀 괜찮을 때 다닐 때는 이 창문을 열고 심호흡 한번 하는 것도 진짜 내가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다는 거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순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에서 본인이 감동을 느끼고 행복해할 수 있다면 큰 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대표님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보면 또 나름 소녀 감성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실 성공 습관 뭔지 궁금한데요. 네, 이거는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본인의 자존감을 올릴 때도 연관해서 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동물로 나를 표현하기예요. 동물로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동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다는데 금방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대표님에 대해서요? 네. 그래요? 네. 과거에는 어떤 동물이었나요, 대표님? 네. 과거의 나는 땅만 보고 일만 하는 일개미였습니다. 현재는요? 네, 현재의 나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악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 알바트로스처럼 전 세계를 훨훨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박수 저절로 나오죠. 네, 근데 대표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 딱 찝어주시니까 저 이외의 동물이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동물 천지로 깔려 있어요. 네, 동물로 비유하면서 어떤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다시 나를 부여하면서 좀 그런 앞으로 방향을 좀 잡자는 취지신가요?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을 막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변화도 금방금방 안 되는데 동물로 비교하게 되면 이게 되게 눈에 금방 와닿잖아요. 마음이 와닿으시죠? 네, 그래서 딱 보이시죠? 머릿속에 알바트로스가 확 날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분은 여행하듯 굉장히 삶을 즐겁게 살겠다. 그 모습이 제가 꿈꾸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렇게 동물로 비교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본인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터닝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물로서 한번 찝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퍼스널 브랜드 관련 책 한 권 소개해받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이 책도 굉장히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소개하고 싶은 책인데요. 사실 이 작가가 굉장히 괜찮은 분이세요. 오바마 예술위원회 위원이고요. 테드 명강의를 하셨고 세계 지식 포럼의 연사로 주목받고 있는 세라 루이스라고 하는 강사가 쓰신 건데요. 누가 더 끝까지 해내는가? 왜 보통 끝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해내는 사람의 성향이 분석이 된 책인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할 때는 영리하게 항복도 했다가 그다음에 공식 이렇게 가면 성공한다는 공식도 파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대요. 그래서 8가지 행동 유형으로 잘 보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끝까지 가겠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8가지 유형 뭐 나는 시키는 대로 한다거나 계속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끝까지 못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내가 진짜 끝까지 가고 싶다면 여기서 그렇게 끝까지 갔던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내가 찾아서 사실 이것도 형식 파괴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알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좀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결국은 이 내가 살면서 내 이름에 끝까지 가는 힘이거든요. 그래야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게 브랜드의 가치인 거지 순간적으로 유명해진다고 브랜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런 이 퍼스널 브랜드를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힘인 끝까지 해내는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양 항복. 저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 책 이번 주에 꼭 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양식서로서 꼭 옆에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 여기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이 동물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점점 이렇게 뭐랄까 퍼스널 브랜드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에게 네. 오늘 이 정유성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서 그냥 자신이 생각한 그 뜻에 맞게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일부러 거꾸로 왕따를 시키는 그러면서 본인의 길을 가는 분을 소개한 것처럼 본인이 본인의 삶에 조금은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으로 항상 대표님 보면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이런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너는 그렇게 전문가들을 만나면 퍼스널 브랜딩은 절로 되고 그러니까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표님한테 배운 방법을 들어보면 오늘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럴까요? 그래요? 중요한 건 네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서서히 나의 전문성과 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경제적 파워도 생기고 사회적 영향력도 생기는 건데 대부분 굉장히 순간으로 스팟으로 뭔가를 하려고 쉽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를 뭔가 퍼스널 브랜드 내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를 만들겠다 딱 해놓고 이걸 학원 다니듯이 완전 몰입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평생을 네네. 가면서 네. 내가 이 가는 삶 그 발자취들이 모여서 나를 만드는 거지. 뭐 나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네. 이제 막 마음대로 살고 온라인에 보일 때만 반짝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시간을 견디셔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방법을 전해주실지 저희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효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